손편지라는 걸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요즘은 카톡 한 줄로 마음을 전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아직도 서랍 맨 밑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을 간직하고 있다. 엄마가 내 군 입대 전날 밤 몰래 내 가방 속에 넣어주신 그 편지.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입영장 앞에서 울먹이던 엄마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 눈가도 금세 흐려졌다. 부대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다가 군화 밑바닥에서 그 편지가 나왔다.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다치지 말아라. 비 오는 날엔 하늘 보며 엄마 생각해라.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엔 세상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다. 훈련소에서, 겨울 철책에서, 그리고 휴가를 나와 다시 복귀하던 밤에도. 종이는 점점 낡아갔지만 글씨만은 내 마음속에서 또렷했다. 한자 한자 눌러 쓴 엄마의 글씨는 마치 기도문 같았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걸. 세월이 흘러 나도 이제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됐다. 엄마는 오래전에 하늘로 가셨지만 그 편지만큼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가끔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그 시절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던 엄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시간은 모든 걸 가져가지만 사랑만은 이렇게 글씨로 남는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오늘도 나는 그 편지를 꺼내어 조심스레 펼친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도 괜찮다. 편지 속 엄마는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나는 요즘 문득문득 내 손을 오래 바라본다. 예전엔 굳은 살 박힌 아버지의 손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엄마의 손이었다. 작고 마른 손가락, 약간 굽은 새끼손가락, 그리고 글씨를 쓸 때마다 함께 떨리던 그 습관까지 닮았다. 얼마 전 손자 녀석이 학교 과제라며 내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할아버지, 옛날엔 편지 어떻게 썼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옛날엔 말이지 누군가를 생각하며 종이를 고르고 볼펜을 꾹 눌러서 천천히 마음을 옮겼단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민재에게. 할아버지는 내가 웃는 얼굴이 참 좋구나. 글씨를 쓰다 보니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글자 모양도 엄마의 글씨를 닮아 있었다.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다치지 말아라. 그 문장이 떠올라서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손의 기억은 내 몸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 쓴 뒤 봉투에 손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 속엔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치 엄마가 내게 남긴 편지처럼. 며칠 뒤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편지 잘 봤어요. 글씨가 따뜻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글씨가 따뜻하다는 말, 그건 엄마한테 처음 들었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편지 속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다. 글씨 하나하나마다 숨결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엄마의 편지가 내 손끝을 타고 이제는 손자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걸.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글씨처럼 손끝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봄이 오면 나는 편지를 꺼낸다. 햇살이 따뜻해지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때면 엄마의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만 같다. 봄은 언제나 시작의 계절이지만 나에게 봄은 그리움의 계절이다. 군 입대 전날 꽃샘 추위 속에서 감기 걸리지 말아라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여름이 되면 편지는 눅눅해진다. 습기가 올라오면 글씨가 조금씩 번져서
잉크 자국이 눈물처럼 퍼진다. 그럴 때면 마치 엄마가 내 곁에 와서 더운 날엔 물 많이 마시고 잠 좀 자라 하시는 듯하다. 그 시절 내가 열대야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마다 엄마는 부엌 불을 켜고 미숫가루를 타주시곤 했다. 그 냄새, 그 온기. 지금 생각해도 여름의 기억은 언제나 엄마의 손냄새였다. 가을엔 편지를 다시 접어둔다. 단풍잎이 물들 때마다 마음이 괜히 쓸쓸해진다. 나는 가끔 편지 옆에 작은 은행잎 하나를 넣어둔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적어 넣으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진다. 가을은 늘 엄마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 계절이다. 그리고 겨울. 편지는 조금 더 무거워진다. 종이는 차가워지고 글씨는 더 희미해지지만 이상하게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난로 앞에서 편지를 펴면 그 속에서 아직도 김이 오르는 것 같다. 그 따뜻함이 내 손끝으로 전해져 나는 그 편지를 가만히 품속에 넣는다. 마치 엄마가 내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한 장의 편지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 봄엔 웃고 여름엔 그리워하고 가을엔 감사하고 겨울엔 울다가 또 웃는다. 편지 한 장으로 내 계절을 견디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날은 이상하게 편지를 읽고 싶어졌다. 하루 종일 흐린 하늘 아래에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일까. 나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바랜 종이를 펼치자 잉크 자국 사이로 엄마의 글씨가 또렷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잘 지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분명히 들렸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그 목소리가 낮은 톤이지만 따뜻하고 어딘가 떨리던 엄마의 음성이 귀 안쪽에서 퍼졌다. 나는 편지를 꼭 쥔 채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었다. 눈을 감으니 장독대에 놓인 된장의 냄새,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패던 아버지의 기침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부르던 엄마의 노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 노래 섬마을 선생님을 흥얼거리며 이 부분은 엄마가 음이 안 맞는다며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게 편지 한 장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들아,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된다. 편지 속 문장이 그렇게 읽혔다. 아니, 들렸다. 그 말 한마디에 목 안이 꽉 막히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멀리 와 있었을까. 엄마의 그 한마디를 들으니 갑자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지 못하고 두 손으로 꼭 감쌌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봐, 그 목소리가 다시 멀어질까봐.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다. 우리 아들 고맙다. 그 짧은 말이 꿈속에서도 또렷했다. 깨어나 보니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목소리로, 글씨로, 그리고 사랑으로. 군 복무 시절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은 저녁 점호도 휴식 시간도 아니었다. 바로 우편 배달 시간. 그때마다 중대 전체가 조용해졌다. 소대장이 편지를 한 통씩 부르기 시작하면 모두 숨을 죽이고 자기 이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상철 병장 편지 한 통, 오민수 상병 2통. 그리고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면 가슴 한켠이 허전해졌다. 그날따라 하늘은 더 멀게 느껴지고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하지만 며칠 뒤 내 이름이 불렸던 그 순간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다. 김정수 이병 편지 한 통. 손에 편지가 쥐어지는 그 감촉, 마치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다. 봉투 끝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다. 엄마. 그날 밤 취침 나팔이 울렸지만
나는 담요 속에서 손전등 불빛을 켜고 편지를 읽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지? 요즘은 날이 쌀쌀하니 군복 안에 내복 꼭 입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하루하루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다. 엄마는 매일 내 편지를 기다린단다.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때 처음 알았다. 기다린다는 건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나는 다음 날 쉬는 시간마다 종이를 꺼내 엄마에게 답장을 썼다. 엄마, 저는 잘 지내요. 요즘은 훈련이 좀 힘들지만 동기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엄마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쓴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됐다. 엄마의 글씨가 적힌 봉투가 도착하는 그날을 향해.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세상은 견딜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우체통은 나의 심장이었다. 편지가 도착하면 뛰고 오지 않으면 멈췄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우체통은 닫힌 채로 세월 속에 조용히 잊혀졌다. 그래도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들은 듯하다. 철컥하고 열리는 우체통의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시절의 나와 엄마가 다시 마주 앉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 같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고 가슴만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엄마의 편지였다.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다치지 말아라. 그 한 문장이 다시 눈에 박히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당연하게 엄마의 존재를 여겼을까. 그 짧은 편지 몇 줄이 이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목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편지를 품고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그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참 이상한 하루예요. 엄마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이제 누가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 줄까요? 글을 쓰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서 글자가 흐려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왜 그렇게 아껴놨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그 편지는 결국 끝맺지 못했다. 마지막 줄에 엄만 쓰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마치 엄마가 괜찮다며 내 손을 덮어준 것처럼 이상하게 그만 써도 될 것 같았다.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편지 옆에 살짝 포개두었다. 이제는 편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듯 했다. 엄마의 글씨와 내 글씨가 비로소 한자리에 닿은 것이다. 그날 밤 잠결에 엄마가 꿈에 나왔다. 그냥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괜찮다. 그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창밖엔 빗소리가 조용히 흘렀고 나는 그 소리 속에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 엄마, 이제 정말 잘 지낼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시간은 정말 빠르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사진 속 내 모습은 낯설 만큼 늙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편지 속 글씨는 그때 그대로다. 한 줄의 잉크도 바래지 않았다. 가끔은 생각한다. 시간이 이렇게 모든 걸 가져가는데 왜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랑은 세월조차 건드리지 못할까? 나는 오늘도 서랍을 열고 그 편지를 꺼낸다.
손끝이 조금은 느려지고 눈도 흐릿하지만 편지를 펼치는 순간 세상은 다시 맑아진다. 엄마의 글씨가 내게 말을 건다. 우리 아들 오늘도 잘 지냈지? 나는 그 문장을 따라 조용히 웃는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하루가 괜찮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엔 거창한 말보다 이런 평범한 문장이 더 소중해진다. 요즘은 손자들이 종이보다 화면을 더 자주 본다. 그래서 가끔 그들에게 편지를 써준다. 받는 이 이름은 민재, 보내는 이는 할아버지.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진다. 이 감정을 아이들도 언젠가 이해할까? 종이 위에 남은 글씨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며칠 전 민재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 편지 왜 그렇게 자주 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 편지는 시간보다 오래 사는 거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나 스스로 놀랐다. 정말 그렇다. 사람은 늙고 세상은 변하지만 사랑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조용히 덮으면서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있으니까요. 불 꺼진 방 안, 바람이 스치며 서랍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엄마의 대답 같았다. 그래, 내 아들. 나도 여전히 내 곁에 있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남는 건 물건도 기억도 아닌 사랑이었다. 어느 날 나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보자기 안에 담긴 그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듯 오래되어 있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장난감, 엄마가 직접 꿰매준 양말,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엄마가 또 쓴 편지 한 통이었다. 우리 아들, 이 편지를 열어보는 날이 오리라 생각했단다. 지금 너는 아마도 많은 걸 겪고 있을 거야. 이 작은 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길 바라며 엄마가 사랑을 담아 남긴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 속 글씨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읽는 내내 나는 눈물이 났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평생 내 행복과 안녕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이 모든 걸 준비했었다는 걸. 그 상자 속 작은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다. 편지 한 장, 양말 한 켤레, 사진 한 장. 모두 엄마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다. 나는 상자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 나는 가끔씩 상자를 열어보며 엄마와 대화를 나눈다. 말없이 글씨로 물건으로 남긴 사랑을 읽으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답한다. 엄마, 나도 이제 당신의 사랑을 전할 줄 압니다. 세월이 흘러도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그 시절 우리 집 거실 풍경을 떠올린다. 주말마다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칼질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 그리고 내 장난에 웃음 터뜨리던 엄마의 목소리. 편지 한 장에는 그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 오늘은 뭐하고 놀았니? 이 짧은 문장이 내게는 하루 종일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주던 느낌으로 다가왔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편지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다. 지난번 너랑 나간 소풍 기억나니?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다 흘렸던 날. 그 문장을 읽자 눈앞에 어린 내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날을 웃음으로 기억하며 내 마음에도 그 따뜻함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엄마는 단순히 글로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한 하루하루 그 모든 사소한 순간을 편지 속에 담아 다시 내게 선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엄마가 남긴 가장 큰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글씨로, 그리고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나는 편지를 접고 서랍에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나도 알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글씨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네요.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그 소리를 엄마의 웃음처럼 느꼈다. 편지 속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항상 편지를 먼저 꺼낸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엄마의 글씨를 천천히 훑다 보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오늘도 편지 한 장을 펼치며 마치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라. 짧은 문장이지만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이제는 내가 먼저 편지를 쓰기도 한다. 손자가 방학 때 나를 찾아올 때 편지를 남겨두면 그는 반갑게 웃는다. 할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위로와 사랑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추억이 있다. 삶이 힘들 때, 지치고 흔들릴 때 나는 편지를 펼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엄마, 나 괜찮아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편지는 나를 과거로 데려가기도 하고 미래로 안내하기도 한다. 엄마의 글씨 속에서 나는 사랑과 위로, 삶의 의미를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손자에게 전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편지는 내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사랑이 되어 마음속에서 불을 밝힌다. 오늘도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엄마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편지와 함께 살아가는 날들은 그렇게 소소하지만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날들이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놀란다. 짧은 글자 속에 담긴 마음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지?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라. 처음 읽었을 땐 단순한 걱정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읽으니 사랑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그 문장 하나에 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겹쳐 보인다. 엄마는 글씨로 말을 남겼지만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읽었다. 편지 속 한 줄 한 줄이 마치 내 이름을 부르며 괜찮다, 사랑한다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쓰며 엄마의 숨결과 마음을 느낀다. 손자가 내게 편지를 쓰면 나는 웃으며 답장을 한다. 편지를 받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나는 엄마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는다. 편지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다.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다. 엄마는 편지를 통해 내게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나는 이제 손자에게 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되면 나는 편지를 한 장씩 접어 서랍 속에 넣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엄마, 당신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편지가 전하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편지를 읽다 보면 나는 자연스레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젊은 시절의 걱정, 두려움, 그리고 작은 기쁨까지. 엄마의 글씨는 하나하나 내 마음을 스쳐간다. 우리 아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엄마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았는지를 느낀다.
편지를 통해 나는 배운다. 삶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 하루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손자가 내게 질문한다. 할아버지, 왜 편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한다. 편지는 마음을 담는 법을 가르쳐 준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기다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그 말을 하고 나면 나는 편지를 다시 펼친다. 잉크 냄새와 종이의 질감 속에서 엄마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인생의 지혜가 느껴진다. 나는 이제 매일 편지를 읽으며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엄마가 남긴 인생의 가르침임을.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말한다. 엄마, 당신 덕분에 오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도 편지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가치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는다. 편지를 펼치면 나는 시간 여행을 떠난다. 종이 위 글씨를 따라 손끝이 움직이면 어느새 어린 시절 거실에 앉아 있는 내가 보인다. 엄마가 부엌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묻던 목소리까지 생생하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그때의 냄새와 소리를 느낀다. 빨래 넣는 냄새, 부엌에서 끓던 된장찌개의 향, 마루를 뛰어다니던 내 발소리까지. 글씨 속 한 줄이 그 모든 기억을 소환한다. 어린 시절의 실수와 웃음도 떠오른다. 넘어져 울던 날 엄마는 손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해주었다. 그 짧은 문장이 지금 편지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편지를 읽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를 이어본다. 그 시절의 걱정과 설렘, 작은 기쁨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의 마음을 느낀다. 나는 편지를 접고 잠시 눈을 감는다. 마치 엄마가 손을 잡아주는 듯한 따뜻함이 내 손끝과 가슴 속을 스친다. 편지를 따라 떠난 기억 여행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삶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 배우고 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임을.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나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편지를 쓰면 나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 고마움, 사랑, 미안함, 그리고 위로까지 모두 한 장의 종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을 때 나는 편지를 꺼내어 적었다. 민재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힘들 땐 잠시 쉬어도 괜찮아. 사랑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 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진다. 이 편지가 민재에게 닿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웃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통해 엄마의 마음도 전한다. 엄마가 남긴 글씨를 따라 쓰며 그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달이었다.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먼 친척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마음을 나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웃거나 눈물을 흘리는 상상을 하면 내 마음도 함께 울고 웃는다. 편지를 쓰는 일은 곧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저녁이 되면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엄마, 당신이 가르쳐준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편지를 통해 건네는 마음은 말보다 오래가고 눈보다 깊게 남는다. 오늘도 나는 펜을 들며 다시 한번 편지를 생각한다. 편지를 통해 전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편지를 열면 나는 곧장 그 시절로 돌아간다. 종이와 잉크 냄새 속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끓이던 된장찌개의 향기, 빨래를 널며 부르던 노랫소리, 마루를 뛰어다니던 내 발자국 소리가 떠오른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냄새와 소리, 느낌과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글씨를 따라 손끝이 움직이면 마치 내가 그때 그 집에 다시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어린 시절 소풍 가던 날의 햇살이 편지 속 한 줄에서 다시 빛난다. 우리 아들 모자 챙기고 나가렴. 짧은 문장에 담긴 사랑이 햇살과 함께 나의 기억 속으로 스며든다. 편지를 읽다 보면 나는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한다. 그 모든 감정이 향기와 함께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처럼 마음에 남는다. 엄마의 손길, 목소리, 그리고 웃음까지 편지를 통해 나는 다시 느낀다. 저녁이 되면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엄마, 당신의 향기와 사랑이 이제 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편지가 남긴 추억의 향기는 그저 기억이 아닌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따뜻한 온기였다. 엄마가 남긴 편지를 바라보며 나는 깨닫는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살뿐만 아니라 손자와 손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이어지는 마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손자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엄마가 내게 남긴 따뜻함과 배려를 떠올린다. 그 마음을 전하며 아이들도 자연스레 사랑과 감사, 기다림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마음의 달이었다. 엄마의 글씨 하나,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듯 내 편지도 언젠가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나는 편지를 접으며 속으로 말한다. 엄마,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손자가 나에게 와서 묻는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편지를 좋아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편지는 마음을 남기는 법을 알려주거든. 말보다 오래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선물이란다. 편지를 통해 남긴 마음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엄마가 내게 준 사랑은 이제 나를 통해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녁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편지를 한 장 꺼내며 다짐한다. 엄마, 당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게요. 편지는 이렇게 한 세대의 마음을 담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된다. 나는 오늘도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친다. 엄마의 글씨를 따라 손끝이 움직이면 마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 편지처럼 나도 하루를 살아간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손자가 힘들어할 때, 손녀가 웃음을 잃었을 때 나는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한다. 편지를 쓰고 접고 보내는 그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다. 편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과 관심은 늘 마음을 담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저녁이면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었는지, 작은 친절과 사랑을 전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편지처럼 살아보았다. 편지를 닮은 삶은 조용하지만 충만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도, 마음을 전하는 작은 행동도 결국 사람에게 다 오래도록 남는다. 엄마가 남긴 편지처럼 나는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남기며 살아간다. 밤이 오면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듯 오늘 하루를 마음속에 담아둔다.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을 다시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편지를 닮은 삶은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담아 시간과 세대를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방식이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한다. 어린 시절의 나, 청년 시절의 나, 지금의 나. 모두가 편지 속 글씨를 통해 연결된다. 엄마의 글씨를 따라 읽으면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에게 엄마가 손을 내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 아들,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지내렴.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운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닫는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란 나는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편지는 내 안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엄마가 전해준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마음의 다정함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속삭인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편지를 통해 찾은 나는 엄마의 사랑과 삶의 가르침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 나다. 밤이 찾아오면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말한다. 엄마,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편지 속에서 찾은 나는 사랑과 기억 속에서 성장하는 나,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을 이어갈라다. 손자가 내 방으로 달려와 물었다. 할아버지, 편지 또 읽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 편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음이 다 담겨 있단다.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대를 이어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손자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엄마의 마음을 다시 떠올린다. 그 마음을 전하며 손자도 자연스럽게 배운다. 사랑, 감사, 배려, 기다림. 편지를 통해 전달되는 삶의 가치들을. 가끔 손자가 질문한다. 할아버지, 왜 편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한다. 편지는 마음을 남기는 법을 알려주거든. 말보다 오래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선물이란다. 이제 나는 안다. 엄마가 나에게 남긴 사랑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랑은 나를 통해 손자에게, 손자를 통해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편지를 접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엄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어요. 나는 그 마음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할게요.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였다. 그리고 나는 이 다리를 건너며 엄마와 손자, 나 자신까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창밖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다짐한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거야. 편지가 이어주는 세대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편지를 꺼냈다. 낡은 종이지만 잉크 냄새와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우리 아들, 이제 너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마음을 이어가거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나는 편지를 통해 받은 사랑을 손자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전할 차례임을 알았다. 나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손자에게 쓸 편지를 적는다. 그 안에는 감사, 사랑,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나는 깨닫는다. 편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손자가 편지를 받으면 눈을 반짝이며 물을 것이다. 할아버지, 이 편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그래, 마음을 담으면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란다. 오늘 나는 서랍 속 마지막 편지를 접어넣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편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편지를 통해 배운 사랑과 기다림, 감사와 배려는 이제 나를 넘어 손자와 그 이후의 세대로 흐를 것이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었다. 편지를 닮은 삶은 이렇게 이어지고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살아간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속 나는 속삭인다. 엄마,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닫히지만 그 마음과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